이것을 보면 우리 몸의 건강 상태가 보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몸의 혈관을 99% 차지하는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은 우리 몸이 생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모세혈관이 이상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영상 하나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집안일 중이셨다면 모두 마무리하신 후 차분히 앉으셔서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모세혈관은 심장으로부터 혈관을 통해 전달되는 혈액을 무려 37조나 되는 세포 전체에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하고 불필요한 물질과 이산화탄소를 회수합니다. 그리고 호르몬 정보를 전달하고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주죠. 하지만 모세혈관도 우리 몸과 함께 늙어갑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모세혈관의 변형과 기능 저하가 오며 심지어는 사라져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20대와 60대를 비교하면 60대에서는 모세혈관이 약 30%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세포 분열 기능이 저하되어 새로운 세포로 전환시키는 능력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인데요. 혈관이 망가지고 모세혈관이 사라지게 되는 또 다른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혈액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혈관이 약해지는 것도 있지만 생활 습관과 관련된 원인으로 인해 혈관이 상해가는 속도가 더욱 빨라지게 되죠. 첫 번째 요인으로 고혈압을 꼽을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너무 높다는 뜻입니다. 고혈압이 생기게 되면 혈액을 밀어내기 위해 혈관에 강한 압력이 계속 주어지게 됩니다. 계속 강한 힘을 혈관에 때리니 결국 혈관벽이 손상되는 것이죠. 악성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면 플라크라 불리는 조직을 형성하여 혈관을 두껍고 딱딱하게 만듭니다. 혈관 속에 당이 많아지면 혈관이 점차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혈류가 나빠지게 되고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기관입니다. 간에 있는 모세혈관과 세포가 서로 밀착하여 다양한 기능을 주고받죠. 그런데 간의 모세혈관이 감소하게 되면 간 섬유화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간 섬유화는 간의 손상이 반복되거나 장시간 지속되어 과도한 결합 조직이 축적된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간이 기능을 잃고 점점 딱딱하게 굳어져 간다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간경변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간경변이 일단 진행되면 치료로 완치는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장기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기관인 신장은 우리 몸에 수분을 배출하고 체액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의 사구체 역시 모세혈관이 밀도 높게 모여 만들어진 기관으로 노폐물과 독소를 여과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만약 모세혈관이 감소하여 사구체 역할을 온전히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과되지 않은 독성 물질은 혈액과 함께 혈관을 타고 전신에 흘러가게 되고 세포나 조직에 악영향을 미쳐 노화와 심각한 질병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당뇨병은 혈액, 혈관과 밀접한 질병입니다. 각종 합병증과 함께 동맥경화를 가속화하여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의 위험을 높이고 치주질환이나 치매, 우울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포도당의 양을 의미하는 혈당 지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 의해 조절되는데요. 음식물 섭취 후에는 포도당이 다량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슐린의 분비가 즉시 이루어져야 고혈당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혈관에 이상이 생기거나 감소가 되면 췌장세포가 혈관 내피 세포와의 간격이 느슨하게 되어 혈관에서 흐르는 혈액 성분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슐린 분비가 억제되지 않거나 인슐린 효과가 저하되면서 결국 당뇨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암과 모세혈관의 관계 역시 아주 밀접합니다. 암은 정상세포에서 발생한 비정상세포가 증식하여 장기와 조직의 기능이 저하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빼앗아가는 질병입니다. 정상세포는 산소와 영양소를 사용하며 정상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생산해내죠. 하지만 암세포는 주변에 산소가 부족하더라도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거치지 않고 에너지를 생산해냅니다. 즉, 저산소 상태에서도 암 증식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암 조직 주변 모세혈관을 보면 많이 망가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성숙한 모세혈관들이 늘어나면서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점점 덩어리로 뭉치게 되죠. 그 결과 암 주변 모세혈관은 산소와 약물을 원활하게 운반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효과적인 항암제를 투여해도 미성숙한 모세혈관에서 약물이 새어나오고 혈관 안팎의 압력을 이용한 확산이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항암 효과가 있는 약물이라도 암 조직에 깊숙이 흡수되는 것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암세포가 증식하는 세포 조직은 저산소 상태입니다. 암을 치료하는 방사선 치료는 산소가 필요하므로 치료 효과를 보기 어려워집니다. 암 조직은 표준 치료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환경인 것인데요. 망가지고 감소된 모세혈관을 정상적인 혈관으로 되돌려야 항암제가 암세포에도 온전히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포 조직이 산소가 풍부한 상태로 개선되고 방사선 치료 효과도 높아지게 됩니다. 노화 관련 질환 중 가장 두려운 질병이 치매입니다. 자신뿐 아니라 보살펴야 하는 가족들 모두 일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아주 무서운 병이죠. 치매 중 가장 많은 질병은 알츠하이머병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중 하나가 모세혈관의 감소임이 밝혀졌습니다. 뇌는 뇌실 주변 기관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모세혈관들이 조밀하게 결합되어 유지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모세혈관이 감소화되면 혈관 주위 세포가 손실되어 혈관 장애를 일으키는 베타 아밀로이드의 회수 및 배출이 정체되고 그로 인해 뇌에 과도하게 축적되면서 알츠하이머가 발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모세혈관과 함께 늙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혈관 나이는 외모 나이와 서로 비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부 상태와 모세혈관의 상태가 매우 비슷한 사례들이 많다는 의미이죠. 평소 노인 환자들을 많이 접하는 대학병원 노인질환 전문 간호사 20명에게 노인 273명의 사진을 보여주고 외모 나이를 추정하도록 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그 결과 외모 나이가 많아 보이는 노인은 외모 나이가 적어 보이는 노인과 비교해서 혈관 나이 대비 여성은 평균 5세, 남성은 8세가량 많았습니다. 피부의 모세혈관이 감소화되면 혈관에서 노출되기 쉬워지는 노폐물을 회수하기 위해 대식세포가 출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햇빛을 통해 자외선을 받게 되면 대식세포와 함께 멜라노사이트가 활성화되고 그 결과 멜라닌이 증가하게 되어 기미와 잡티가 생기는 것이죠. 진피, 모세혈관이 감소화되면 영양소도 부족해지면서 콜라겐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주름과 피부 처짐까지 생기게 됩니다. 모세혈관이 감소하게 되면 얼굴, 피부뿐 아니라 머리카락이 나는 두피에도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게 됩니다. 결국 모낭은 점차 시들어가고 모발이 가늘어지거나 탈모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밖에도 류머티즘 관절염, 골다공증, 녹내장, 폐렴구균, 아토피 피부염, 변비 등도 모세혈관의 감소가 큰 원인이 되는 질환들입니다. 그렇다면 모세혈관의 변화와 감소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도 방법이 있습니다. 노화로 인해 모세혈관 수가 감소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생활습관으로 인해 악화된 모세혈관은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혈류를 개선하는 것인데요. 시험관에서 혈류 없이 혈관 내피세포를 배양하면 세포끼리 접착력이 느슨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혈류를 만들어주면 혈관 내피세포들이 즉시 혈류를 따라 정렬하기 시작하고 곧바로 깔끔하게 결합하게 되죠. 이것은 혈관 내피세포 안에 혈류를 인식하는 수용체가 있어서 혈액이 흐르면 세포에 신호가 전달되고 세포를 접착하는 인자가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혈류를 좋게 하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어느 곳에서나 쉽게 할 수 있는 몸을 뒤트는 운동으로 혈류를 좋게 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을 때,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시청하실 때, 서서 설거지를 하실 때, 가까운 곳을 이동하실 때와 같이 언제든 몸을 뒤트는 운동을 해주어 혈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피가 자주 정체되는 구간은 바로 등뼈 주변인데요. 상반신이나 허리를 뒤틀어서 몸을 움직여주면 혈류가 좋아집니다. 일상 중에 수시로 몸을 양쪽으로 비틀어주는 운동을 꾸준히 해보세요.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지 않는 사람은 모세혈관이 감소화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혈류량을 증가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죠.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하면 몸 구석구석까지 혈류가 잘 순환하도록 개선할 수 있습니다. 추천해드리는 유산소 운동은 바로 걷기인데요.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고개를 들고 리드미컬하게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운동을 할 때에는 산책을 하는 것이 아닌 운동을 하고 있다고 의식하며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를 유지하며 20분가량 땀이 약간 날 정도로 힘차게 걸어야 혈류를 늘리는 효과를 더욱 볼 수 있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에는 집안에서 제자리 걷기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체온이 1도 내려가면 대사가 12%나 떨어진다고 합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당연히 혈류도 정체되어 버리죠. 하루에 한 번씩 미지근한 물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몸을 담가 차분히 따뜻하게 해주세요. 이벽의 온열작용에 의해 몸 안의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 몸 구석구석까지 혈액이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단, 물이 너무 뜨거우면 몸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체온보다 살짝 높은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미지근한 물에 몸을 담그실 때 탄산계 입욕제를 사용해보세요. 탄산계 입욕제에서 나오는 거품은 일산화질소 생성을 유도해서 모세혈관을 자극하고 혈관을 팽창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모세혈관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복구, 재생됩니다. 수면 중에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이 모세혈관을 복구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주죠. 수면이 부족하면 모세혈관의 감소화는 더욱 빠르게 진행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 시간이 짧아지고 자다가 깨는 일이 잦아지게 되는데요. 평소 스트레스를 받거나 마음이 안정되지 못해도 깊게 잠들지 못하게 되죠. 밤에 불빛이 있으면 교감신경이 자극되어 수면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최대한 어둡게 하시고 주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을 하는 습관도 함께 고치시면 숙면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빈혈에 좋은 철분 보조제로도 잘 알려진 엉겅퀴. 엉겅퀴에는 혈액 응고 방지 성분과 혈관 확장 성분이 있어서 혈류를 눈에 띄게 개선해주기도 합니다. 잘 씻은 엉겅퀴를 끓는 물에 10분간 끓여준 후 엉겅퀴를 걸러내면 엉겅퀴차가 완성되는데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엉겅퀴차를 챙겨 드세요. 오메가3는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하거나 혈관을 부드럽게 해서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심장병이나 뇌질환의 원인인 혈전에 대해서도 큰 효과가 있는 오메가3를 꾸준히 드셔보세요. 혈류 개선뿐 아니라 콜레스테롤 저하, 항염증 작용을 통해 만성질환도 함께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오메가3는 천연 고순도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할 수 있는 RTG 오메가3 제품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내 인생은 한 권의 책과도 같다. 어떻게 써내려가는지에 따라 졸작이 될 수도 있고 베스트셀러가 될 수도 있다. 건전남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책을 건강과 행복으로 가득 채우셔서 여러분 자신과 가족에게 사랑받는 베스트셀러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건강을 살리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힘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으로 저에게 힘을 주세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